안녕하세요. 칠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입니다. 찐중투의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코너인데요. 오늘 아침에 업로드한 CICC의 2021년 중국 증시 전망에 이어서 CICC 2021년 홍콩 증시 전망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 전망의 리포트 보고서가 신구도, 신규획, 신제조, 신소비인데요. 홍콩 증시 전망 보고서 제목은 신경제는 여전히 한 해 승리 관건이다 인데요. 제목의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그 콘셉트는 대동소이한 느낌이 들죠. 리포트 제목은 신경제는 여전히 한 해 승리 관건이다고요. 소제목은 경기 회복 심화 확산 vs 정책의 정상화 회복, 장기적인 구조적 추세 강화인데요. 홍콩 증시에 대한 전망 내용은 중국 증시 전망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요약 페이지 내용만 말씀드린 후에 맨 마지막에 종목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은 코로나 충격으로 홍콩 애취주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수익률이 글로벌 주요 증시를 하회했다. 2021년은 강력한 기업 이익 성장, 비교적 낮은 밸류에이션 및 증시의 유리한 유동성 환경 등이 지탱하에 홍콩 애취 지수는 연간 12.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기 회복의 확산은 기업 이익의 두 자릿수 성장을 지탱할 것이다. 둘째는 정책과 유동성인데요. 코로나 안정화에 따라 정책이 점차 정상화될 것이고 심지어 대출이 다소 긴축될 가능성은 있으나 해외 자금의 유입과 중국 현지 주민들의 자산 배분 수요 강화에 따라 홍콩 증시 유동성은 여전히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다. 셋째, 밸류에이션인데요. 비교적 낮은 이 홍콩 증시 밸류에이션은 향후 상승 여지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률에 있어서 기타 증시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홍콩 증시 중 구경제 업종의 밸류가 사상 저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향후 중국 A주에 비해 H주가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 참고로 11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지수별 PER은요. 홍콩 항생지수가 14.6배, 홍콩 애취지수 12배, 상해종합지수 15.3배, 심천성분지수 31.5배, CSI 300지수 14.9배. 겉으로 봐서는 홍콩 항생이랑 홍콩 애취지수의 PER이 중국 본토보다 낮지만 이거는 사실상 상당 부분은 이 지수를 편입하는 그 종목의 수와 산업 구성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여기서 애취주라는 것은 홍콩 애취지수와 개념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애취주는 홍콩에 상장한 중국 기업 중 300개가 포함되고 그 중에 시총 상위 50개, 완전 메인 종목 50개로 구성된 게 홍콩 애취지수예요. 그래서 CICC가 말하는 애취주는 그 300개 범위를 말하는 거고 홍콩 애취 지수는 그 중에 큰 거 50개만 편입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애취 지수라는 이 지수 자체가 상당히 편중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홍콩 증시에 관한 시황 전략 보고서를 볼 때 지금도 그렇고 2년 전, 3년 전, 5년 전, 심지어 10년 전도 계속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홍콩은 중국보다 밸류에이션이 낮고 근데 이게 아주 옛날에는 이게 먹혔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점점 근접해지는 종목도 많아지고요. 예전에 비해서 홍콩이 밸류가 낮으니까 꼭 좋다, 중국은 높다. 그런 기준으로 업종이나 종목에 접근하는 시대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미래 트렌드에 맞고 중국 현지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투자 전략 부분의 소제목은 단기적으로 균형적인 배분 권유, 장기적으로 신경제는 여전히 승리의 관건인데요. 중국 경기의 회복 및 심화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은 신구 경제 간의 적당한 균형적인 자산 배분을 권해드리고 동시에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특히 구경제 밸류가 비교적 낮고 해외 자금의 유입 등을 고려하면 H주가 A주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정책의 정상화 추세가 긴축으로 더 명확하게 가면 신경제 분야는 다시 모멘텀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한 해 동안 이 수익률을 확실히 낼 수 있는 이런 승리의 관건은 여전히 신경제다. 업종 전략에 있어서 CICC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은 정보기술, 자동차, 내구 소비재, 자본재, 증권, 보험이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업종은
에너지, 교통, 운송, 통신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망 분야에 있어서는 오늘 아침 그 2021년 중국 증시 전망에서 제시한 분야와 일치한데요. 5개. 첫째는 경기 회복 심화 분야, 둘째는 불운이 극에 달하면 행운이 온다, 셋째는 신중국 제조, 넷째는 소비 업그레이드, 다섯 번째는 녹색 발전. 첫 번째 분야 경기 회복 심화 해당 종목은 이 64번 표에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분야 불운이 극에 달하면 행운이 온다에 해당되는 종목은 요 65번 표에 해당되고요. 세 번째 분야 신중국 제조에 해당되는 종목은 67번 표에 나오는 종목들이고, 네 번째 소비 업그레이드에 해당되는 종목은 66번 표에 나오는 종목들이고요. 녹색 발전 분야에 해당되는 종목은 68번 표에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5개 분야의 종목 중 일부를 믹스한 포트폴리오는 63번 표에 나오는 종목들인데요. 장성자동차, 중승홀딩스, 안타스포츠, 민실그룹, 샤오미그룹, 텐센트, 순우광학테크, 알리건강, 중국바이오제약, 공상은행, HTSC, 헤라시멘트, 영생생활서비스 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난 중국 증시 전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증권사의 리서치 조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산업이 좋든 안 좋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 들어있는 종목이 뭐 꼭 100% 다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리서치라는 조직 차원에서 각 업종의 비중을 고려해서 넣은 포트폴리오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CICC의 2021년 중국 증시 전망에 이어서 오늘은 홍콩 증시 전망까지 공유 드렸는데요. 결국은 중국 주식이든 홍콩 주식이든 앞서 언급한 그 5개 분야 위주로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업종과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는 거죠. 이미 중국 주식이나 홍콩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현 시점이나 연말 연초쯤에 본인이 보유하는 종목이 한 종목이든 여러 종목이든 꼭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은 중국 증시, 홍콩 증시,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합치면 5,000개가 넘잖아요. 너무 종목 수도 많고 범위가 넓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시간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한 4개 분야로 나눠서 접근하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가장 메인이 되는 소비주, 두 번째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세 번째는 테크주, 네 번째는 그 외에 등등인데, 소비주는 과거에는 먹고 마시고 쇼핑하는 이게 메인인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서 전자상거래나 이커머스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크게 소비주로 포함시켜서 같이 봐야 되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도 중국 증시에 상장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만 해도 300개가 넘거든요. 너무 세부 분야가 많고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자면 중국 국내에서 매출이 절대적으로 높은 그런 중증 질환이나 항암제나 이쪽, 그리고 두 번째는 양면강덕이나 중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이제 서비스하는 CRO, CDMO 이런 쪽이고, 그리고 그 외에 코로나 시대에 또 온라인 헬스케어 쪽이 성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전통적인 항암제, 중증 질환 이런 쪽으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고 온라인 헬스케어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요. 세 번째 큰 분야는 테크인데, 과거에는 중국은 사실 테크주 또는 기술주라는 표현도 미국이나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테크라는 분야가 정부나 정책이나 산업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많이 육성해야 되고 중요한 산업이지만 중국 증시 기준으로는 너무 시총 비중이 작거든요. 그리고 아직 비상장사도 많고, 그래서 과거에 테크주라고 해봤자 아이폰의 부품이나 모듈이나 카메라나 아이폰 관련 이런 밸류체인 종목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그 후에 중국의 화웨이나
기업이나 여러 가지 제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1등을 한 후에 글로벌 시장까지 계속 확장되면서 점점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해서요. 본격적으로 이 테크주가 점화된 거는 2018년 12월, 2019년 1월쯤이에요. 왜냐면 2019년이 5G 원년이잖아요. 근데 2018년 12월 14일에 중국 정부가 통신 3사에 너네 이제부터 5G 상용화 주파수 테스트를 해도 된다는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드디어 과거의 어떤 단순한 테크주에서 조금씩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또 지금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반도체나 뭐 5G나 더 테크 쪽을 더 육성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가 있고, 근데 테크주의 특징이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중국 시장의 수요나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보면 뭐 반도체든 5G든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쪽이 너무 성장성이 전망이 좋고 확실한 분야예요.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노이즈가 일어나면 투자 심리가 엄청 크게 약화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증시다 보니까. 그래서 2018년 3월에 미중국 분쟁이 터지고 나서 이 테크주가 뭐 화웨이랑 관련이 있든 없든 항상 미국 제재가 뭔가 이슈가 터지면 테크주가 또 억울하게 좀 단기 조정 또는 중기 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테크주는 항상 머릿속에 둬야 할 게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의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테크 각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리고 중국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특히 첨단 기술 쪽이 약하니까 더 자금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확실해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뭐 대내외적인, 예를 들어서 대내 쪽으로는 어떤 테크주의 대주주가 또 지분 축소했다, 또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또 뭐 했다. 근데 당분간은 바이든은 뭐 나중에 중국에 대해 뭔가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미국 국내 코로나 상황이나 국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당분간 테크주는 좀 안전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중국의 테크주는 항상 그 소비주처럼 너무 뭐 6개월, 9개월, 12개월 너무 장기로 안정적인 성장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좋겠지만 성장성은, 근데 항상 이 대내외적인 이런 노이즈나 이슈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번째 큰 분야는 앞서 소비, 헬스케어, 테크를 제외한 기존의 뭐 은행, 증권, 보험, 철강, 화학 그런 구경제 산업이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소비주랑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한다는 분야라고 보고요. 테크주는 대내외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뭐 2개월, 3개월, 몇 개월로 끊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구경제 옛날 그 업종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몇 개월 내내 쭉 가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한창 잘 가던 소비, 제약이나 테크 이런 업종들이 잠깐 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좀 예전에 전통산업 이런 비인기 산업이 잠깐 반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분야는 뭐 중장기적으로 권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수익률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첫째 소비, 둘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셋째 테크, 넷째 기타, 구경제 등등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로 나누고, 2020년 올해는 또 전기차라는 분야가 확실히 포함됐죠. 전기차라고 하면 밸류체인이 워낙 길고 방대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전기차 메이커 그리고 배터리잖아요. 메이커 같은 경우는 중국과 홍콩에 동시 상장한 뭐 BYD나 장성자동차 이런 종목이 있고, 또 미국에만 상장된 NIO나 샤오펑이나 리샹이나 이런 업체가 있고, 배터리 종목은 가장 절대적인 종목이 CATL이잖아요. LG화학이랑 경쟁도 하고. 근데 CATL은 성강통 종목이긴 하지만 심천거래소 창업판에 상장한 종목 코드가 3으로 시작되는 종목이라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직접 매매가 가능하지만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아직 매매가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괜찮아요. CLTL을 살 수가 없으면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가 있잖아요.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러면
LG화학이나 CATL에 이 배터리 4대 핵심 소재를 납품하는 중국 기업 중 또 상장사가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리막에서 절대적인 기업이 은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국증권사의 HTS에는 아마 창신 신소재라고 있을 거예요. 종목명이. 근데 이게 이미 수년 전에 사명이 창신 신소재에서 은첩으로 바꿨는데 한국증권사 HTS상은 아직도 옛날 거로 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개인 매매 불가한 종목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배터리 종목 중 CATL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BYD는 전기차 메이커이면서도 배터리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BYD는 전기차 메이커 플러스 배터리 종목이에요. 그리고 국헌 하이테크도 배터리 종목이고 뭐 그 외에 이브 에너지 그리고 음극재 분리막 부탈라 그리고 올해는 BYD, NIO, 창신 신소재, 은첩 이런 종목을 비롯해서 너무 많이 급등했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 연말 연초에 이익 실현이 한번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장기 목표 중에 2025년까지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을 20%까지 달성하겠다는 장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생산량 판매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각 업체 간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질 거고요. 하지만 전기차라는 이 산업 자체는 정책적으로 트렌드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소비, 둘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셋째 테크, 넷째 기타 전통 등등, 다섯 번째 전기차 배터리, 또 여섯 번째를 하나 추가해야 되죠. 오늘 공유드린 CICC 중국 증시 전망이랑 홍콩 증시 전망에서 그 5개 분야에서 맨 마지막이 녹색 발전이잖아요. 즉 친환경. 예를 들어서 중국의 5G 반도체주가 2018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사실 올해 많이 오른 BYD도 2016년, 17년, 18년, 19년은 거의 못 올랐어요. 주가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 장기적인 정책성, 성장성이 있는 산업은 많지만 그 해당 세부 산업은 항상 어떤 기폭제나 어떤 타이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은 내년부터 만약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면 또 어떤 타이밍에 기폭제가 생겨서 딱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중국 주식 리서치하면서 재미있는 점이 물론 지금 시총 전체로 봐서는 아직은 비중이 높은 게 과거 전통적인 산업인데 그 전통적인 산업 중에서 일부 기업들이 계속 혁신을 통해서 조금씩 전통 사업이랑 신사업을 믹스하게 되고 점점 매출 구성상 신사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또 전통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아닌데 이커머스나 헬스케어나 테크나 5G나 인공지능 전기차 새로운 분야에서 확실하게 시작하고 성장해가는 기업도 계속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면서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 않는 것 중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확실히 변화가 나타나고 이런 변화가 조그만 변화에서 시작해서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때가 되면 정부에서 어떤 규범화를 하고 성숙화되고 성숙화 단계로 가면 산업 집중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조그만 기업들은 죽어가고 점점 그 산업의 양강구도 또는 삼강구도 또는 다각구도, 다강구도 이런 어느 정도 산업 구도가 형성되고 그 기업들이 또 때가 되면 새로운 혁신 산업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중국은 또 14억이라는 방대한 시장이 있고 이게 참 순환되는 것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순환되고 변화되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